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과연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오늘 법정에서 마주한 박창진 사무장의 오늘 증언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시 반 정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시간이라면 좀 오늘 증인 신문이 좀 길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창진 사무장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몰랐는데 예.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증인 신문이 끝나고 검찰 구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 최후 변론을 한 다음에 예. 조현아 씨 최후 변론으로 끝나는데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직 증인 신문 과정이나 신문 직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 시간대에 뭐 구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네. 조현아 씨 결심 공판 진행 중인데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로 변경 혐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지금 네.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과연 회항이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이 항로 변경죄가 가장 형이 높습니다. 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범죄들 다 합치면 15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 만약 이게 무죄가 난다면 형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 같고 변호인 주장에서는 이제 하늘길만 항로라고 보고 있고 검찰 주장은 뭐냐 하면 이제 뒤로 후진 17m 한 것도 문이 닫힌 운항 중이기 때문에 예. 그 항로 변경으로 봐야 된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좀 독특한 일이긴 한데 판례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예. 이래 뒤로 후진하는 경우 사실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 없다고 보입니다. 예. 예, 이 항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 측 그리고 검찰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활주로를 항로로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쟁점이 되는데 검찰 쪽에서는 이것이 비행기가 문이 닫힌 뒤에 이미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항로다. 그래서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네,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할 때 예. 운항 중인 거는 사실은 법의 규정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게 문이 열리고 닫힐 때를 운항 중으로 보거든요. 예. 근데 항로 변경이냐 아니냐 문제인데 그거는 지금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할주로 특히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후진한 게 항로를 이탈한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치열하게 좀 공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아 결심 공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박창진 사무장 관심사원 분류 의도 느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오늘 증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강한 어조의 얘기들이 많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보면서 오늘 나왔던 증언 내용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뭐 맞은 적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업무 복귀 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조양호 회장이 지난번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예.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예. 했고 또 어제 사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도 타고 일본도 지금 갔다 왔고 30시간 이제 운항을 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출석을 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전혀 합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박창진 사무장으로 봐야 됩니다. 네. 박창진 사무장이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강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창진 사무장이 예컨대 저런 발언을 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양호 회장을 이렇게 증언으로 내세워서 약간 그 후에 어떤 사후를 보장해주면 조금 양형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 양형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관심사원 그러니까 최근에 분대를 해서 문제가 됐던 관심사병과 을 빗대서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자신을 이상하게 보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최근에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30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불이익을 없도록 하겠다는 조양호 회장의 말과는 달리 뭔가 자신이 뭐 정신적으로 볼 때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건가요? 그렇죠. 업무 복귀를 사실은 병가가 끝났기 때문에 복귀를 한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고 예. 그 와중에 누구 하나 사과했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특히 이제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밖에서 사과를 좀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사과를 못 받다 보니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다.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사원, 뭐 저런 용어는 없는데 예. 관심병사랑 똑같은 용어 같아요. 예. 관심사원처럼 특별하게 아니면 조금
차별되어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 막 이런 부분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조양호 회장이 이제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이제 얘기가 어떤 게 나올지가 가장 주목이 됐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박창진 사무장이 업무상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오늘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또 상황이 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딸의 어떤 그 형사 재판에서 나왔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지켜보게 되겠죠. 아마 지킬지 안 지킬지.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적 간격이 좀 짧다 보니까 박창진 사무장한테 전달이 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이 재판이 오늘 결심이 되면 2, 3주 내로 선고가 되는데 2, 3주 내에 박찬진 사무장한테 가가지고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 합의를 해야지 예. 형이 아주 감형이 될 거고 합의를 만약 못한다. 끝까지 만약에 박찬진 사무장이 저런 어떤 증언할 때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예. 이건 실형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증언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앞서 전해진 내용, 뭐 맞은 적 있다 이런 거는 앞서 전해졌던 내용이고요. 또 전해지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새롭게 참고될 만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게 이게 있을까요? 업무 복귀 조치를 안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증언을 조양호 회장이 증언을 하면서 예. 업무 복귀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저희도 다 일반 국민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본인이 병가경이 끝났기 때문에 또 의사 진단에 따라서 이제 운항을 하더라도 뭐 비행기 타더라도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 복귀한 거고 회사에서 복귀를 시킨 게 아니라는 이런 말을 들은 거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 같고 예. 이런 상황이 맞다면 조양호 회장이 아직까지는 어떤 그 복귀라든지 이런 걸 지시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예. 오늘 법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박창진 사무장이 대면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했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구형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 거죠. 막 구형은 이제 정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예. 검찰에서 정해놓고 나올 거고 아마 이제 이게 1년에서 15년 사이거든요. 검찰 1년에서 입장에서 15년이요. 예, 그게 법정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구형은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네. 좀 해보고 예,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원에서는 이제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이렇게 요거 포함해서 네. 유무죄를 가려서 나중에 선고를 네. 할 걸로 보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가 이제 5가지였었는데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나 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5가지 혐의가 다 적용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다 적용되는데 나머지 4개는 아마 다툼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예. 중요한 거는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 항로 변경죄인데 이 범죄가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집행유예 쪽으로 가까울 것 같고 예. 만약 유죄가 되거나 뭐 예컨대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실형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조현아의 최후 진술. 아직 조현아 전 부사장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조현아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전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이 조현아 씨 어떤 말을 할까요? 아마 최후 진술은 진짜 마지막 진술입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인데 길게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잘못했다 그러고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하고 뭐 죄를 달게 받겠다 뭐 그 정도 하고 또 박창진 사무장한테 사과하는 그 메시지를 하면서 뭐 이 최후 진술을 하면서 본인이 항공기 항로 변경죄 유무죄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변호사의 최후 변론에서 나올 부분이고 네. 본인은 이제 잘못을 비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최후 진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반성 여부고 형사 절차의 어떤 마지막 방점을 찍는 절차인데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봤을 때 재판부에서 봤을 때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듣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무죄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반성하는 취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검찰이 구형을 한다면 네. 판결은 어느 정도로 나오는 겁니까? 얘기를 드렸지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 항로 변경죄 유무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유죄가 난다면 또 합의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죄가 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 같고 예.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고 합의가 만약에 안 된다면 조심스럽게 실형도
될 수도 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전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항공계약로 변경죄가 적용이 된다면요. 네.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좀 시사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 이게 이제 판례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이제 지금 정말로 항공기 안에서 어떤 소란이라든지 예. 예컨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받을 확률이 커지고 이때까지는 사실은 집행유예가 많았습니다. 뭐 박연차 그 회장이라든지. 예. 근데 앞으로는 실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큰 파란을 몰고 왔던 사건이죠. 재판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